자, 물권법 가겠습니다. 물권법. 네, 물권법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있습니다. 네, 3편 채권법에 자, 뭐가 있었다? 매매라는 계약을 통해서 네, 2편 물권법 세계로 들어옵니다. 물권은 등기쳐야 되겠죠. 이 매매가 총칙에 뭐뭐 되지 않고요. 자, 무효 취소되지 않고 이 계약이 퍼펙트 뭐가 돼서 유효가 돼서 그래서 1편 총칙은 무효 취소를 논의하는 곳. 그래서 무효 취소가 되지 않고 퍼펙트 유효 등기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한다. 자, 그런 내용을 갖는 겁니다.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대원칙이 있어요. 자, 채권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인정된다. 이렇게 들어가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물권은 이 등기와 연관 많기 때문에 네, 물권 무슨 주의다? 법정주의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약제 원칙이 지배되는 채권법하고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물권법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법으로 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그래서 물권은 8개로 법이 정한 것으로 한정하고요. 네, 제약은 15개가 있다. 그래서 이 15가지 계약을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물권은 무슨 물권이다? 전형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네, 여기는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권법은 비전형 물권을 당사자가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여기는 물권 법정주의니까 그래서 함부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이쪽은 무슨 규정이 많다? 강행 규정이 많고 채권법, 계약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다? 임의 규정이 많다. 네, 이것이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78페이지에 네, 문제 1번 보시면 타이틀 제목이 물권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 됐습니다. 자, 1번은 명령, 규칙 아니죠. 물권은 186조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 규칙 잘못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질문, 관습법 물권 성립을 부정합니까? 여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질문도 틀렸고 세 번째,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다. 네, 강행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고요. 자, 네 번째 지문은 관습상 통행권, 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자, 4번, 5번은 세트로 기억하기. 기억하세요. 네, 관습법상 물권 아닌 것.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아닌 것. 네, 첫 번째 미등기 무허가. 기억하세요. 미등기 무허가. 두 번째, 자, 요거 있죠? 이게 뭐죠? 네, 뜨뜻한 물에 온천에 몸 담그시고 싶겠어요. 미등기 무허가 온천 옆 공원이 있어서 그죠? 이 공원을 뭐 했다? 왔다 갔다 통행했다. 기억하세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것. 판례의 태도 한꺼번에 꼭 기억해 두세요. 미등기 무허가 온천 옆 공원 왔다 갔다 통행했다. 그래서 4번은 관습상 통행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이것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3번이었고요. 자, 문제 2번은 관습법상 요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옳은 것 됐습니다. 1번 온천 안 되죠.
자, 온천은 관습법상 물건이 아니라, 네, 물건 아니라 맞아요. 자, 용수에 관한 권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이 틀렸고요. 두 번째, 미등기 무허가 건물 관습상 물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격려됐다.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혹시 기억나는 건 모르겠을까요? 관습, 법지. 자, 인정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전체 기억하셔도 될 겁니다. 첫 번째, 나대지 마라. 뭐 마라? 자, 관습 법지 또는 법률 법조한다는 거, 나대지 마라. 그죠? 그죠? 함께. 그죠? 함께. 그 다음에 공동으로. 뭐를 따는 거예요? 네, 환장하건네. 환장하건네. 기억해 두세요. 네, 그래서 포인트가 거기 보시면은 함께란 말이 들어갔죠.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함께. 네,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을 등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매도인에 따른 관습법상 물건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전체를 기억하세요. 관습 법지든 또는 저당권 관련된 법률 법지든 한꺼번에 같이 기억하세요. 인정되지 않는 것, 나대지 마라. 그죠? 함께 공동으로. 그 다음에 환장하건대. 그렇게 해서 풀어 제끼면 되고요. 자, 네 번째, 공원 이용권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다섯 번째. 자, 관습법상 통행권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문제 2번은 이거 가지고 맞힐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설명드릴 것이고요. 자, 문제 3번은 정답만 볼게요. 네, 문제 3번의 정답은 아까 이건 5번이었고요. 문제 3번의 정답만 볼게요. 3번 있을 거예요.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은 독립한 부동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다. 자, 수목이 공시가 되면 독립 정착물로 다룹니다. 자, 수목 공시는 네, 첫 번째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임목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법률, 네, 등기 친 경우죠. 등기된 임목. 관습법상 인정되는 무슨 방법? 명인 방법이 있죠. 명백 인식 방법. 자, 등기는 갑구, 을구가 있으니까 네, 소유권도 기재할 수 있고요. 네, 저당권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 소유자가 누구라고 표시할 수만 있지. 네, 판자에다가 거기다가 저당권 설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포인트, 명인 방법이 나왔을 때 저당권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된 것만 설정합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 나왔을 때 저당권 연결되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권리의 순위에 관한 것. 이것도 그냥 정답만 볼게요. 일단 거기 5번 지문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 보증금에 대해서 선생권보다 우선한다 돼 있어요. 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먼저 저당권이 지금 설정된 부동산이에요. 이렇게 A 채권이 있어서 A가 채권이 있어서 지금 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저당권은 당연히 우선 변제권, 배당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을이 주택 임차인 들어가서 거기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대항 요건. 그러면 이 주택이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 이 저당권 실행이 있게 된다면 경매가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새로운 경이 나타나면 일단 이
을은 이거보다 늦게 갇혔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으니까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우선 변제권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또 이 뒤에 설령 여기 저당권 후순위가 여기 붙어 있어도, 여기 채권이 있어서 여기 후순위가 붙어 있어도요, 이쪽이 우선 변제 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낀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으면 저당권자가 먼저 받고 여기는 입장 못합니다. 두 번째 입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확정일자가 없고요. 또 저당권 뒤에 있기 때문에 먼저 배당 받는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설령 확정일자가 있어도 선보다는 못 받고,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갖고 있으면요, 확정일자가 있다 그러면 먼저 우선 변제 받겠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낀 임차인이 있을 때 대항력만 갖추게 됐을 때는 경매가 되면 대항할 수는 없고요. 결국 배당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확정일자가 있어도 얘보다는 늦게 받을 것이고 얘보다는 먼저 받겠죠. 확정일자가 없으면 아예 배당권이 없습니다. 네, 4번은 5번 참고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갈게요. 자, 물건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갑자기 이제 물건 변동 들어갔죠. 자, 정답을 한번 볼게요. 4번에 보시면은 소유권 보전 등기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 명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되므로, 맞아요.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보전 등기 명의자가 보전 등기하기 이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인한 경우 보전 등기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럼 요거는 좀 보충 설명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될 거예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매매를 하게 되면 을은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등기요? 이전 등기. 즉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갑이 자기 이름 앞으로 무슨 등기한 다음에 보전 등기한 다음에 이렇게 이전 등기 거쳐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전 등기가 됐을 때는 이 매매가 등기부에 기재가 되죠. 그죠? 기재가 되니까 이건 추정된다 하면 맞아요. 근데 저게 아니고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갑이 매매를 했는데 을이 가서 얘가 보전 등기할 것을 사신 분이 보전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갑의 보전 등기를 빼먹고 왔죠. 보전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보전 등기할 때는 이 매매가 등기부에 기재가 될 수가 없죠. 그럼 기재가 안 되면요, 이건 추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매매 가지고 다툼이 생기면, 이 매매 가지고 갑은 매매가 정상이 아니다, 을은 이 매매가 정상이었다, 이렇게 다툼이 있게 되면 네, 입증은 누가 해야 될까요? 네, 갑이 해야 됩니다. 추정되기 때문에. 근데 이 보전 등기를 수고스럽게 했는데 갑이 매매가 뭐가 아니다, 정상이 아니었다, 을은 정상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이때는 입증을 누가 해야 될까요? 입증을 을이 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전 등기하고 무슨 등기하고 이전 등기할 때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슨 등기인지, 이전인지 아니면 보전인지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네, 4번 설명드렸습니다. 전 소유자가 부인하는 거죠. 아니라고 한 겁니다.
자, 182페이지 갑니다. 문제 6번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보전 등기인지 이전 등기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자, 6번 갈게요. 물권적 청구권 설명으로. 네, 정답은 2번. 자, 거기 2번에 가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가등기. 네.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가등기를 붙일 수 있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 가지고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물권 청구권 가지고는 가등기 하는 게 아니고요. 장래 채권적 청구권 가지고 가등기를 한다.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물청 가지고는 가등기 붙일 수 없다는 거. 네, 6번은 2번.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7번. 네, 물청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저것 묶어서 다 낸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자가 물권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청이 발생한다. 물권이 침해되고 있으면 침해자한테 야, 내놔라, 반환. 두 번째, 치워라, 방해 제거, 네, 방해 예방, 이런 것을 청구합니다. 이때 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자, 방해하는 사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을한테는 귀책세를 묻지 않습니다. 이 가만 을한테 고의, 과실, 유, 있다, 없다 묻지 않고 들어가는 겁니다. 귀책사유 없어도 물청 발생하는 거 맞는 질문이에요. 행위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타인 토지의 건물을 무단 지은 다음에 제3자한테 팔았다고 했어요. 네, 지금 을이 무단 신축한 다음에 지금 병한테 팔았다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을은 신축자고요. 병은 현재 방해하는 제3자죠. 그럼 신축자는 현재 점유를 하지 않지요. 그죠? 현재 제3자가 방해를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철거는 누구한테 요구해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갑이 물청은 과거 점유자 필요 없어요. 과거 점유자한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방해자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2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방해자가 아니고 현재 방해자한테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요. 자, 세 번째는 물청만 양도등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더 이상 물청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이 물권하고요, 이 물권과 물청은 주종관계에 있는데 반드시 운명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을 인정받지 못하지요. 맞는 질문이고요. 자, 183페이지에서 그 4번 질문에다가 별표하세요. 유치권에는 물청에 관한 규정이 없고 따라서 점유보청권만 인정된다. 자, 유치권 공식 기억하세요. 자, 일단 7번은 정답이 2번이고요. 자, 유치권 공식은 타인의 물건을 하다가 점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타인 물건 여기다 지출 비용이 있으면 이 비용을 돌려달라는 채권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안 주게 되면 비로소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하죠. 특징, 점유가 돌다가 유치권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이야기. 그래서 상실했다가 만약에 점유만 뭐 할 수 있으면 부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자동적으로 유치권도 자동적으로 부활한다 그런 얘기예요. 즉 여기서 우리는 유치권 물청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유치권 물청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그 얘기예요. 다만 점유권 물청은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점유권 물청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치권 물청은 없으나 점유권 물청이 있죠. 이걸 갖다가 약해서 쓴 말이 뭐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점유 보호 무슨 권? 청구권. 또 기억하세요. 유치권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기억하시고, 자, 유치권자한테 인정이 안 되는 거, 그죠? 인정되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인정되지 않는 건 뭐 했어요?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인정되는 것, 디젤차죠. 경유비 간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선 변제권 없어서 물상대의성 없고요. 물청 없다. 이 물청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유치권 물청 없다. 단 점유권 물청 있는 건 별개 문제고요. 그 다음에 타담보 제공 청구권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 유치권자에 인정되는 것, 경매권, 유치할 권리가 있다, 비용 달라, 간이 변제 충당권, 과실 취득권. 이것도 잘 기억해 두면 시험 보는데 도움 될 거예요. 7번에 3번 보충 설명드렸어요. 자, 다음에 이제 8번 갈게요. 자, 물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돼 있습니다. 8번은 정답이 5번. 물청이 성립하려면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 관계 없습니다. 고의 과실 묻지 않습니다. 자, 8번에서는 1번 보충할게요. 본권에 기인한 물청과 점유권 물청은 별개 것이므로 양자는 경합할 수 있다. 자, 그 8번의 1번은 소유자가 현재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요. 또 현재 본권 아닌 점유권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이때 을이 만약에 사기쳤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기친 자다, 을이 사기쳤다 그러면 밑에 본권 아닌 점유권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단 213조 소유물 반환으로 돌려받으면 돼요. 만약에 이것이 사기자가 아니고 만약에 훔친 도둑이다 그러면 이때는 침탈이므로 204조를 통해서도 돌려받고 213조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것 위에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경합할 수 있다. 그래서 204조가 점유물 반환, 213조는 소유물 반환.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이거 못 던져도 이거 던질 수 있고, 내용에 따라서 이거 두 개 던져도 관계없기 때문에 두 가지는 뭐 할 수 있다? 경합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갈게요. 9번에서 옳은 것 했어요. 자, 일단은 3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자,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방해 제거를
요구한다는 것은 현재 지금 방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방해 제거를 요구한다는 것은 현재 방해가 계속되니까 방해 제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종료된 이미 종료가 됐어요.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 가지고는 이 방해 제거라는 말을 쓸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현재 방해 제거를 요구하는 거니까 현재 방해 계속됐을 때 방해를 제거를 요구하는 것이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방해 끝났어요. 이때는 이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 방해가 끝났으면 이때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이때는 무슨 배상으로 돈 달라 손해배상으로 연결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3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생각을 해 보시면 그래서 밑에 해설에 그 3번 있죠. 해설에 그 3번을 표시를 해 두시면서 한 5번 정도 읽어 보세요. 5번 정도 읽기. 자, 보충할게요. 1번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도 소멸시에 걸린다. 틀렸어요. 소유권 자체가 뭐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유권 자체가 소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 물청도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고요. 두 번째, 반환 청구권은 상대방 귀책 사유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 귀책 사유, 귀책 사유 있든 없든 유무 묻지 않고 유무 불문 청구 들어가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소유권 양도하면서 소유권 물청을 양도인에게 유보시킬 수 있다. 안 됩니다. 소유권하고 소유권 물청은 반드시 운명 같이 한다. 반드시 운명 함께 합니다. 절대 분리할 수 없고요. 다섯 번째는 직접 점유자가 네 번째 거네요. 네 번째 거고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됐다. 간접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돼요. 행사 방법은 1차적으로 직접 점유자에게 반할 것을 요구해야 되고요. 2차적으로 이자가 반환받기 원하지 않거나 받을 수 없다는 그때 자신에게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구별하기 때문에 5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문제 10번 갈게요. 10번은 별표해 두시고 별표 한 5개 하세요. 별표 5개 졸지 마시고요. 자, 갑은 자신의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 을은 대금을 지급하고 엑스트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을은 등기하지 않는 상태다. 자, 갑 을이 있고요. 을이 등기 안 하고 있어요. 등기는 갑이 갖고 있네요. 자, 현재 거기 보시면은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점유 사용.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법적 평가를 열어볼까요? 자, 등기 안 쳤으니까 첫 번째 뭐는 없다. 본권, 대표, 소유권 없다죠. 등기 안 했습니다. 자, 사용했으니까 뭐는 있다. 본권 아닌 점유권 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 포인트. 갑으로부터 사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을은 포인트예요. 점유할 권리. 여기 이제 점유 사용할 권리란 말이죠. 점유 사용할 권리. 여기서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걸 키워드 잡으셔야 돼요. 바로
점유 사용할 권리, 여기 이제 판례 태도에 요것 때문에 위에 것 없다, 아래 것 있다,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자, 요것 때문에 갑이 혹시 소유물 반환 들어오면 이 점유할 권리 가지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봅시다. 1번 엑스토지를 인도받아 10년이 경과했다. 자, 갑은 을한테 등청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엑스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뭐 기억나십니까? 네, 매매 등청은 네, 소시 대상 맞아요. 대상이다. 맞아요. 근데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 네, 소시가 완성되지 않는다. 소시 완성 안 된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등청 문제가 나오면 죽이지 말고 살리라. 미등기자 을이 병한테 엑스토지를 인도했다면 갑은 병한테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네, 을로부터 병이 샀으면 똑같습니다. 요거 A 없고 밑에 B 있고 그 다음에 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지요. 이어받은 거니까 똑같이. 따라서 갑이 병한테 소유물 반환 들어오게 되면 점유할 권리 가지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2번도 틀렸다. 세 번째, 제3자 병이 엑스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네, 이 토지에다가 만약에 제3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을은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이 있는 갑의 물청을 뭐 할 수밖에 없다? 대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3번 질문 틀렸고. 네 번째,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해서 을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랄지라도 갑이 213조 소유물 반환 들어오게 되면 이 점유 생활 권리 가지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번하고 4번이 네, 2번, 4번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제3자 병이 무단으로 엑스토지의 건물을 신축하고 정원때 임대했다. 소유자는 정해돼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한테는 철거가 안 됩니다. 네, 퇴거는 될 거예요. 네, 10번 꼭 잘 좀 기억해 두세요. 10번에다가 별표 한 5개 정도 쳐놓으시고요. 요것만큼은 절대 틀리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11번은요. 11번은 그냥 X 치세요. 읽지 마세요. 11번 읽지 마세요. 그냥 개무시하세요. 자, 다음에 12번까지만 일단 해봅시다. 물건 객체에 관한 건데 네, 12번에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12번에 네, 매도인 갑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인 을한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했다.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택도 없는 소리죠. 뭐 하지 않으면요. 등기 없으면요. 건물 소유권 절대 취득할 수 없어요. 네, 1번 틀렸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 보충 설명할게요. 자, 갑이 임차한 을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병한테 매도했어요. 네, 쪽파를 샀을 때는 명인 방법을 갖춰야지 소유권 취득하겠죠. 네, 그래서 일단 12번까지 하고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네.